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2,400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지해주면서 현재는 0.64%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2,401선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까지는 11거래 연속으로 상승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장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859선에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역대급 장마 피해에 정치권에서 4대강 논란이 격화되면서 오늘은 4대강 보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 장 초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주와 정유, 철강주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 게임주들이 잇따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좋았습니다. 컴투스는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썬데이토즈와 네오위즈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게임별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초 수출 지표도 나왔는데요. 이달 1일부터 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기대가 커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장기화 충격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실적과 경제 지표 같은 부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장 오늘도 저희 주챔쇼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00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아침에 이제 굿모닝 2부에서 아마 네. 저를 처음 만나셨을 거예요, 오늘. 네. 거기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아마도 이번 주에 2,4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이 이제 2,400포인트를 돌파하는 첫날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 내에서, 오늘 뭐 잠깐의 이제 변동성이 나왔다가, 뭐 내일이라든지 모레 돌파를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의 차이일 뿐이겠지만, 시장이 결국 2,400포인트를 넘어서 또 2,50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또 가야 되는 그런 장이 왔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도 나스닥 증시가 상당히적으로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반등폭이 컸고 최근 들어서 이제 S&P라든지 다우존스 지수 이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반등이 결국 이제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죠. 거래소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래소는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로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아침에 특징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나오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부품 업체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지만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체 안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바로 증권주였죠. 증권주도 자리 잡고 있으니 증권주 쪽에서도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시작 전에 이제 철강주 역시도 이제 그동안 아직 뭉치려 있긴 하지만 순환매가 돌면서 갑작스럽게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이 부분 역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증권주 오늘 시세가 좋고요. 뭐 키움증권도 역시 시세가 좀 강하게 계속 이제 올라왔던 분위기가 있었고 유한타증권 오늘도 역시 이제 2% 이상 또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철강주,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현재 4%대의 지금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역시 무겁지만 무겁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현대제철도 오늘 3%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그동안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세워드렸죠. 시장을 보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장은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시장을 보지 마시고 그냥 종목들, 지금 싸게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아직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차라리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담아 놓자라는 의견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의견은 동일합니다. 2,400포인트는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2,500포인트를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오고 있고, 또 2,500포인트가 넘어가면 또 2,600포인트를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의 주체 자체가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매수해서 시장을 올리고 있고 개인들이 시장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사실 이 표현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들이 사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시장의 수급 주체는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표현 자체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자체를 쓴 사람의 어찌 보면은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쓰니까 분명히 뿌듯하겠지만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이 표현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지금 시장은요, 개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파생시장 쪽에서 메이저 수급은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인데, 지금 이제 증시가 올라올 때하고 지금 이 선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쪽의 선물은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 거지 개인들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외국인들 파생 시장이라든지 옵션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많은 수익을 냈고 아직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포지션도 역시 상승으로 계속 베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도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올라간 종목들에 따라붙지 마세요. 뭐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도 많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매가 도는 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 종목들이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급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점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찾아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잘 깔고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의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부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일장도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삼성전자를 한 네. 일주일 전에 55,700원에 한 20%를 매입했거든요. 네, 55,700원에 비중 20%요? 예. 그래서 좀 더 가도 되는가 싶습니다. 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조금 더 매수를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를 55,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서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사실 주식은 좀 싸게 사야 된다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뭐 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삼성전자는 아마 그동안 이제 뭐 이 기업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를 계속 지켜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 가격은 보통 5만 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전 주가 수준이 바로 6만 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원대를 최근에 돌파를 했고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늘려가는 시기가 아니고 분명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 삼성전자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중은 늘려야 되는 시기는 5만 원 아래의 시기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좀 끌고 가시면서 비중을 추가로 들어갈 게 아니라 끌고 가시면서 정고점 자리를 넘어서는지를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일단 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매수한 그 종목, 매수한 비중을 가지고 수익을 좀 키워가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정고점 자리 가격대가 62,8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폭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폭을 위해서 지금 추가로 매수하는 건, 그리고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이제 평균 단가가 또 올라가겠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좀 끌고 가시고 목표 주가는 62,800원까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아시겠죠?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잘 들으셨죠? 뭐 하나 또 물어보고 싶었어요. 종목은, 추가적인 종목은 다음 분들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종목 상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끌고 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추가 매수는 5만 원 아래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냥 보유하시면서 목표 주가 62,800원 잡아드렸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차요. 기아차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0%고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시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0%예. 아, 100%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오늘 한 45,700원 정도라서 수익도 나오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번에 지금 상담을 해가지고 이름이 목표가는 도달을 했는데, 예. 네네. 좀 더 가지고 갈까 싶어서 지금 얼마까지 더 가지고 가야 되는가 좀 궁금해서, 예. 네,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했는데 더 좀 가지고 가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기아차 4만 네.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혹시 그 기아차를 그 전에 매수해서 손실이 났다가 이번에 회복되신 건가요? 시청자분? 전번에 상담을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네. 잘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잘 됐는데 네. 조금 욕심상 좀 더 가져가도 될까인가 네. 싶어서 전번에 통화를 해서 한번 더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전화 잘 주셨고요. 예, 기아차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기아차도 아마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하반기 신차 출시들을 이제 밀어놨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 예, 부분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아직은 사실 실적을 기반으로 조금 이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 예. 주가를 올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 지금 시장이 이제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을 또 끌어올리려면 결국은 현대, 기아차 이 종목들도 같이 끌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아마 욕심이 좀 나실 거예요. 네, 그죠. 그 가격대에 맞고. 지금,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에 좀 강하게 또 튀어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역시 상승의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아차는 지금 현재 100% 비중이잖아요. 여기서는 예, 예. 추가적으로 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다만 이미 이제 수익이 나왔잖아요. 예, 예. 기다리기 위해서는 100% 물량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흔들리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좀 하고 나서 예.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일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절반 정도는 지금 파셔야 돼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하세요. 오늘. 절반 네. 정도는 네. 잘 실현하고, 예. 네,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하시고요. 나머지 그 절반 있죠. 나머지 예. 절반은요.
예. 45,000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세요. 44,000원. 44,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 그리고 44,000원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위쪽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45,900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위쪽으로 보면은 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5만 원까지. 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파시고 절반 물량만 5만 원 목표 주가로 가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서 절반 정도는 오늘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45,000원, 목표가 5만 원으로 잡고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남광토건이요. 남광토건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250원이요. 만 30%. 네, 12,250원에 비중 30%요? 예, 예.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좀 올라가지고 사고 그랬는데 쭉 빠져버리길래 그 뒤로는 영 회복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란가 어쩔란가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다음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예.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예.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남광토건을 12,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청자분 혹시 이 기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 이것이 네. 15,000원까지 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빠지길래 좀 네. 샀더만은 그 뒤로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난감해서 네. 이제 조금 11,000원까지 이제 올라왔고 그래서 네. 매도를 해야 될란가 어쩔란가 싶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움직일 때 좀 강하게 막 올라왔고,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주가가 뭐 4만 원까지 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관심을 좀 두셨던 거군요. 그죠? 예. 탄력이 좀 있어 보여서. 근데 사실 남광토건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예전에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였는지 잘 모르시죠? 대북 테마를 예. 타고서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북 테마주들이 결국은 경협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예. 경협주들이 움직일 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예. 네. 왜냐면 지금 보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동안 북한 쪽에서 핵 문제로 협상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어떤 그 협정들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미국 대선이 있죠. 예. 그렇죠.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는 소식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왜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다음 정권에서 사실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못하면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지금 굳이 여기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또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이제 테마로 올려갔던 종목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광토건을 포함해서 이제 경협주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은 많이 소외감을 느끼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남광토건이라는 기업은 결국은 이제 그 SOC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설 쪽 SO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를 봤을 때 그동안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사실 많이 둔화가 됐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건설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계속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환매가 도기 시작하면서 오늘 현대건설의 주가가 3% 정도 올라갔거든요. 예. 네, 순환매가 도는 이 시장 안에서는 분명히 한 번쯤은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남광토건 역시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광토건은 지금 바로 팔 필요가 없고요.
매수 가격이 12,25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해서 팔지 마시고 12,500원 왔을 때 그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남북강협주가 움직이는 시기는 아니지만 남강통강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와 함께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등이 나오면 12,500원에서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는 S-오일이 바닥인 것 같아서 네. 매수해보고 싶거든요. 아, S-오일을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은 괜찮을지 한번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오일 오늘 5% 이상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를 해도 될까요? 네, 아마 지금 S-오일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을 지금 보고서 지금 S-오일도 같은 정유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담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거예요. 물론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혹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S-오일을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예상을 하고 좀 들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좀 가겠다 생각하고 계신 기간이 있나요? 아, S-오일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전에 한 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당했어요. 네, 왼수를 좀 갚고 싶어서 그런데 네. 네. 복수의 마음을 품고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네. 9만 얼마에 샀었거든요. 네, 게다가 한 100만 원 손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었는데요. 네. 네. 이제 좀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비교를 해드린 건 뭐냐면 SK 네. 이노베이션은 지금 많이 올라왔죠. 네.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S-오일은 같은 정유주인데 왜 얘는 안 네. 올라올까? 네. 좀 갭을 맞춰주지 않을까? 키를 좀 맞춰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 이 기업이 올라온 건 결국은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서 이제 포함이 돼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네. SK 이노베이션의 그 기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타고 이 정도 올라왔다는 건 사실 지금은 거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사실 회계 처리 방식도 S-오일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좀 달라요. 즉 유가가 올라오는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실적의 회복 속도는 SK 이노베이션보다 S-오일이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유가를 보면은 배럴당 40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죠. 근데 네.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야 정유주들의 실적이 좋아져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기간을 물어봤죠. 기간을 물어본 이유는 이 기업은 길게 들고 가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루한 흐름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가 이 기업을 지금 사서 꼭 수익 네.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수를 네. 예전에 9만 원대 하셨다 그랬죠. 네. 네, 8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이번에 복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은 분명히 여유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에 네. 사지 마세요. 아, 비중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30%, 50%? 30%. 네. 50%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30% 정도 생각하시고 이번 네. 주 뭐 금요일이 되든 상관없어요. 뭐 네.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기준을 네. 한번 잡으세요. 화요일을 기준으로 잡을지 뭐 수요일을 기준으로 잡을지.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매수, 다음 주에 네. 10% 또 한 번 매수, 그 다음 주에 10% 한 번 매수. 이런 식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빠른 종목은 다행. 아니니까요. 네, 떨어졌을 떨어지면? 때, 네, 떨어졌을 때가 괜찮겠죠. 지금 가격이 6만 5천 원 정도 지금 아래에 있잖아요. 네. 6만 5천 원 정도 이 수준에서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항상 보고 있어요,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늘 네.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가면 갈수록 네. 너무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네. 전화드렸어요. 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SO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10%씩 분할 매수하셔서 30% 정도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레몬이요. 레몬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9,000원에 25%요. 19,000원에 비중 25%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자마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언제나 이거 괜찮은가, 음. 그냥 저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19,000원만 올라가면 자꾸 하락하고 이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유를 해도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레몬을 1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게 19,000원이 약간 고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이름이 되게 상큼해요. 네. 근데 주가는 상큼하지가 않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레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레몬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분? 방송에서 네. 좋다고 네. 하도 방송을 하길래 그냥 네. 주식하고 봤어요. 그래요. 네. 혹시 레몬을 추천할 때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혈장 치료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레몬이라는 기업이 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기업이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전자 부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72% 정도, 그리고 나노 네. 관련 사업에서 27.2% 정도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코로나19 방호복 있죠. 이 나노 네. 섬유 방호복 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왔던 거거든요. 네. 네, 결국은 코로나19 테마주 성향으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 내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굳이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를 편승할 필요,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조급한 마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시장 올라가는데 빨리 좀 수익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빠른 종목을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관련 종목들, 코로나19 테마주들 이쪽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요? 대형주들이 막 움직이죠. 네. 그렇죠.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은 빠지게 되고 안 올라간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장이거든요. 지금 레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손절가 얼마를 잡아야 되냐면요. 지난 네. 이제 8월 7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네. 날. 이때 이제 변동성이 나왔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17,000원이거든요. 네. 17,000원 자리를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 가격이 19,000원이죠. 네. 너무 높아요. 거의 꼭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18,000원 넘어가면 네. 18,000원에서 19,000원 있죠. 18,500원. 이 네. 정도 가격 밴드 안에서는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네. 교체해서 차라리 대형주로 가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테마주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18,500원부터는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로 상담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차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썬데이토즈인데요. 매수가는 26,3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썬데이토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애니팡을 네.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던 흐름도 있었고 테마를 좀 탔던 흐름이었는데 26,300원 정도 가격이면 아직까지는 손실이 아니라 수익 중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게임주 실적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시기라서 굳이 바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3만원 정도 목표 주가 좀 잡아보시고요. 지금은 아래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손절가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로 손절가 보신다면 일단 3만 원 정도 목표 주가로 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썬데이 투자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은 매수가가 3,500원에 비중은 20%이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이 지금 매수 가격이 3,500원 정도 가격이시면 아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좀 물려서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변에 이제 부품 업체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 실적이 좋진 않아요. 분명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성우하이텍 역시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주가 회복은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 주가는 너무 짧게 3,500원 정도 보실 게 아니고요. 매수가가 3,500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4,000원 정도까지 여유 있게 잡으셔도 충분히 기다리신다면 이 정도의 가격의 목표 주가는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목표 주가 4,000원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000원 잡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은 1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이신데 9월 유상증자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5,000 지금 3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냥 파시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항공 지금 특히나 항공주들의 항공주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의 예상의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이제 여객보다는 이제 그 화물 쪽에서의 어떤 실적 견인이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항공 지금 굳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은 7,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7,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지금 같이 탑승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가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항상 이렇게 손실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손절가는 좀 잘 잡고 가신다면 한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6,300원 정도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올라오면 지금 매수 가격이 7,200원이에요. 지금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7,5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 7,5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6,300원, 목표가는 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매수가는 28,600원에 비중이 10%이신데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8,600원. 지금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동안 좀 고생을 해서 물려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수단매가 좀 돌기 시작하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도 순차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매수가 회복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간적으로 본다면 위쪽으로 3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비중이 좀 작으시기 때문에 수익에서 가급적이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3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그래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시고 3만 원 이상에서 수익 챙기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는 10만 8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이십니다.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 역시 지금 게임주 중에서 사실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은 지금 컴투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 가격대가 아직은 수익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잘 지켜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오늘 지금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은 손절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최저점 가격이 오늘 변동성이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나왔는데 11만 7,700원이거든요. 이 기업은 11만 7천원 정도를 손절 기준으로 딱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수익일 때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가격대를 잘 지켜내주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돼요. 하락 전주가죠.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7천 원만 잘 지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1만 7천 원,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내국 캠바이오요. 레고캠 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63,000원에 40%요. 네, 6만 3천 원의 비중 4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제가 63,000원에 사고 계속 빠져가지고, 네네. 이걸 좀 더 사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레고캠 바이오를 6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네. 네. 저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종목 상담이 오잖아요. 특히나 많은 게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 고점에 물려서 전화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레보캠 바이오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주위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인의 말만 듣고 네. 했어요. 모르고. 그 지인분이 왜 좋다고는 얘기 안 했나요? 왜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그 지인분하고 사이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잘 아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네. 제가 더 이상의 어떤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제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이제 한 번쯤은 질 때가 됐어요. 돌려가면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레오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세가 얼마부터 났습니까? 2만 원부터 올라간 거예요. 2만 원부터 6만 원이 넘어갔으면 몇 프로가 난 겁니까? 3배가 넘게 300% 이상 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주가는 아니겠죠. 그리고 최고점에 사신 거예요. 예. 개인들이 여기서요.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건데 정말 이 기업이 앞으로 유망하고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누가 살까요? 개인이 살까요?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살까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겠죠. 그렇죠. 지금 이거 누가 사나요, 지금? 외국인 기관 다 팔죠. 개인들만 샀어요.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결국은 내가 매매 정말 나는 거의 진짜 오랜 기간 동안에 주식을 해왔고 그래서 정말 내가 손이 빠르고 나는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또 초보이신 분들은 사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네.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는 지인분이 분명히 뭐 수익을 낼 거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겠지만 안타깝게 지금 이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5만 1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5만 1천 원 손절가 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이 기업은 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네. 네,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 확실하게 잘 잡고 네. 가격이 오면 확실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마세요. 네, 네. 특히나 바이오 테마주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만 1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6만 원까지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고 바이오 테마주는 조심하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이야. 현대위아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에 100%. 5만 원의 비중 100%세요? 예, 예. 산지가 네. 오래됐어요. 아. 한 7개월 돼. 7개월 정도 작년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꿈틀 안 하더라고. 네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해보더라도 팔을까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네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좀 답답해서 손절을 네, 해야 근데- 될지 고민이신 네. 것 같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현대위아를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라서 손절을 해야 말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지난해 아니면 올 초에 매수를 하신 거 예, 같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손절을 생각했다면 아마 처음에 이제 원래 당연히 이제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떨어졌으면 거기서 이제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빠르게 손절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주가는 하락이 다 끝났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손절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현대위아는 지금 저는 매수를 그때 하실 때 혹시 100%를 한 번에 사셨죠? 예. 그게 일단 전 정말 아쉬운 거예요. 이것도 네. 사실 네, 방송을 보고 네, 상담을 하고 산 거예요. 네. 뭐 그때 근데 100% 산다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아니죠. 내 생각 네. 계속 뭐 괜찮을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네. 사자마자 이미 포기했고. 네, 근데 요새 이제 전기차 뭐 현대 기아가 네. 이게 다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때 부품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어제 현대가 많이 올라왔더라서 이것도 똑같은 건데 어제 할까 그러다가 네, 아침에 44,000원까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해 보더라도 지금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요번에 하락하면 또 언제 올라올지 모를 것 같아서 네. 그냥 손해 보더라도 좀 팔라는 마음인데. 어떤 심정인지 느껴져요. 그래서 한 번쯤. 네. 예. 지금 한번 근데 제가 상담 좀 만약에 해보고. 예. 현대위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100%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5만 원 아래에서 안 팝니다. 네. 안 5만 원 아래에서 안 파신다고? 팔아요, 저는.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오든 아니면 매수가 회복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게 왜 이렇게 5만 원까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한 번에 100% 매수를 이 얘기를 해드렸던 건 뭐냐면 현대위아는 분명히 주가 떨어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를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50% 처음에 담았어요. 나중에 네. 3만 원 아래에서 떨어졌을 때 그냥 50%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격상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저는 성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꿔셔야 돼요. 이건. 아니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들고 네. 있어야 가세요. 돼요? 들고 가세요. 5만 원 아빠.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혹시 더 이제 빠지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저는. 더 빠져도 흔들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하지만 그치, 5만 원까지 손해가 왔을 때 팔면 손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뭐 이거 죄송합니다만 팔면 다른 종목 사실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예.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종목 상담은 지금 또 밀려 있어요. 아니, 지금 또 다른 분들이. 뭐 이거 네. 얘기하는 건 뭐 현대이야. 현대위아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이게 네. 시간이 한 5만 원까지 벌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저 아무도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나 뭐 1, 2개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대위아 잘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매수가까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요? 네. 네, 매수. 1,300원에 네, 30% 매수돼 있고요. 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전화드렸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NH투자증권을 1,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네. 뭐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규 매수도 사실상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NH투자증권이 사실 다른 증권주 대비했을 때는 좀 약하긴 합니다. 시세가 그럼 약하긴 하지만 결국은 지수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증권주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고 그 계좌를 통해서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되고
지금 증시는 어찌 보면 화랑기이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뒤늦게나마 따라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지금 비중은 이미 30% 담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10%만 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 기업은 기간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000원 정도까지 혹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기간적인 여유 혹시 기간적인 여유는 되세요? 네. 그러면 11,000원까지 잘 끌고 가시면 돼요. 추가 매수도 네. 10%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추가매수 금액은 이 금액이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3시 정도 부근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시 조금 네? 넘어가서. 오후 3시. 3시. 네, 오후 3시. 거의 장 후반이죠. 네, 오후 네. 3시 좀 넘어가서 그때 하세요. 천천히. 종가예요? 네, 종가에 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11,000원까지 한번 잘 끌고 가시고요. 비중은 10%만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10% 정도 가능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잡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TC 바이오요. CPC 바이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13,000원이요. 13,000원의 비중은요? 비중 15%요. 네, 15%.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CTC 바이오를 1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매수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13,000원대 매수하셨다면 네.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CTC 바이오는 혹시 추가 매수는 하신 적이 있나요? 시청자분? 시청자분? 예, 한번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 하셨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낮춰진 단가가 13,000원 정도인가요?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원래는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원래 매수 가격이 훨씬 더 높으셨네요. 지금 13,000원보다는 예, 추가 조금 매수했으니까. 높았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CTC 바이오는 이번에 진단 키트 예. 이슈 때문에 한번 올라왔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시세가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추가 매수를 했을 때도 추가 매수한 시기가 좀 늦게 하신 것 같아요. 평균 단가가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좀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13,000원까지 회복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그래도 손실이 예. 많이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이 정도 예. 손실은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 아. 이슈가 끝나면 주가는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럼 또 되게 아, 고생을 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1,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 예.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지난번에 예, 한번 고맙습니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11,000원부터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 잘 만회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상신 EDP요. 네, 상신 EDP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9,720원, 비중 50%입니다. 네, 9,720원에 비중 50%요. 예, 예. 네, 현재가가 이제 13,000원대고 어제 또 신고가를 경신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세요?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 예. 있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상신 네. EDP 9,7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 하면 이제 이 상신 EDP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지난 이제 2019년도에도 올 초부터 해서 움직였던 그 흐름이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대비했을 때 좀 둔화가 됐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상신 EDP는 2차전지 캔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 SDI 쪽에 대부분이 매출 비중이 다 그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저희도 이제 네. 거래를 하다가 이제 한번 수익 실현했던 기업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분명히 좀 나올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올라갔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2달 동안에 한번 횡보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조정이 나오면 아마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 가격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기는 온 거예요. 저는 예, 지금 예. 추가적으로 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50% 정도 비중에서 절반 정도만 한번 수익 실현 해놓고 네. 나머지만 가지고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가요? 시간적으로는 아마 앞에서 한 2달 정도 걸렸잖아요. 이거보다는 좀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 시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네. 예. 지금 아직까지 조정이 시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적절하게는 13,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한번 잡아보세요. 짧게. 네네. 그리고 지금은 네.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해두시고요. 예, 그리고 예.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너무 길게 보면 좀 지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짧게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15,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최종적인 목표 주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1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1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인데요. 매수가가 33,8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 4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33,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매수 가격 정도 부근이거든요. 이 기업은 정리하세요. 매수가 부근에서. 왜냐하면 지금 GS 리테일은 아직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죠. GS 리테일은 오늘 양봉이 지금 나오긴 했지만 이 기업은 아직까지는 그냥 하락 중이에요. 하락 중인 기업이고 일단 거래도 지금 거의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거래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GS 리테일은 여기서 오를 여지보다는 하락의 여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없을 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는 41,8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이신데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41,000원대 지금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근데 휠라홀딩스는 과거 주가하고 비교한다면 사실 지금 이 주가가 너무나 야속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휠라홀딩스는 결국은 이제 소비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쪽 이제 휠라홀딩스는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의 경기 부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유럽이라든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올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도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도 재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만 한다면 매수가 이상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4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조금 뚝심 있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업은 보유 관점에서 45,000원 목표 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5,000원 잡고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다이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돼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이 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가량 오르면서 1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매수가는 8,04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3년 동안 보유 중인데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고 이제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원래는 매수할 때는 수익을 위해서 매수를 했지만 나중에 주가가 힘들게 하면 결국은 이제 손실 원금 회복만 좀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매수가 부근에 오면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은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기를 좀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기업은 매도를 한다면 8,500원 정도 부근에 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수익에서 나오자. 그래서 8,500원 목표 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26,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참 답답한 기업이에요.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없고 하지만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경 산업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대라면 팔아야 되는 가격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15% 정도의 비중이신데 차라리 좀 빨리 나오고자 한다면 이 기업은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아마 매수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아마 그래도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25,000원에 와서 그때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25,000원으로 잡아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자,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는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십니다. 오늘 게임주들 질문이 많은데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역시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 표현. 결국은 게임주들이 올라갔던 건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증가 요인 그 기대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실제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거죠. 지금 29,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으로서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차라리 낮은 가격에서 다시 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오위즈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 실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네오위즈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